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소리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 캠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죠. 성기를 잡았다. 김건희 리스크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발칵 뒤집히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발단은 어제 저녁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저녁 만찬 회동입니다. 단독 회동. 첫 단독 회동이죠. 그전에는 함성희 전 의원이 주선을 해서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지만 어제 단독 회동인데, 자, 이 단독 회동이 홍준표 후보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왜 이 단독 회동을 갑자기 요청을 했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어제 회동을 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SNS 청년들과 대화하는 그 공간에서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 해달라. 자, 이것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 이 부분이 그 속에 뜻이 있던 겁니다. 숨은 뜻이.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해석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라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다. 홍준표의 사람을 쓰라는 얘기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준석에게는 또 다른 정보가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저도 한 며칠 전부터 이 홍준표 후보가 계속 밖에서 사실상 딴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원팀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 자리를 나중에 공천할 때 좀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오갔던 겁니다. 자, 특히 갑자기 만나자고 홍준표가 한 그 시점을 보면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 압박을 막 받고 있었죠.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결을 할까 해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홍준표가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분위기가 좋아서 조만간 회동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회동 소속이 깜깜무소속이었습니다. 깜깜무소속이었는데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죠. 뭐냐면은 3월 9일날 대선 때 5곳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재보궐선거, 그중에 종로, 정치 1번지 종로, 여기는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될 만한 인물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 국민 100%로 여론조사로 경선을 한다. 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니 이번 보선에서 뭔가 일을 꾸며야 했던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급해진 거죠. 급해져서 회동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와. 왜 그러냐면 본인이 거래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홍준표 의원의 한 측근이 저에게 기뜸해 준 이야기는 이 홍준표가 조만간 윤석열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춰지는 것이 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측근이 본인이 볼 때도 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뭐였냐면은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나왔습니다. 비공개 회동, 단독 회동에서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이 공천 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전략 공천을 하기로 한 이 종로,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해 달라.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여기는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여기 연루가 돼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죠. 대구 중남구. 여기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공천해달라. 자, 여기는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경선하지 말고 중남구 내 측근인 이진훈을 공천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자, 최재형은 그때 대선 후보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을 한 뒤에 홍준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탈락하고 홍준표 지지를 선언을 하고 캠프에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홍준표 후보의 대구시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경선 때 대구시 선대위원장일 뿐이 아니고 대구시장 그동안 출마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를 했는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남구에 보궐선거가 생기자 얼마 전에 여기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내가 지금 이 홍준표 대표님과 상의하고 서로 권유하는 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대구시장 출마 꿈을 접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는 데 대해서 홍준표와 상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예정대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면 홍 대표님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달라. 자, 그러니 교통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본인은 보궐선거, 지금 3월 9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나가고 중남구에 나가고 홍준표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나가기로 했다. 교통정리가 됐다는 걸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이진훈은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희갑 전 시장 같은 지역 원로분들이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조간 딱 풀어서 전해 들었죠. 들었던 것이 아니고,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 홍준표, 이진훈, 이 두 사람이, 지역의 자장, 그 대구 사회의 원로, 문희갑 전 시장을 두 번 찾아갑니다. 작년 7월, 경선 전, 그리고 경선에서 패배한 후 12월 30일, 이렇게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문희갑 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하라, 이 권유를 받고, 지금 그러면은 대구시장 나가고, 이진훈은 대구시장 나가려고 했던 이진훈은 보궐선거에 나가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거죠. 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을 찾아가서 이진훈을 공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진훈 전 청장은 홍준표 의원의 핵심 측근이죠. 2020년 총선 때 본인이 원래 수성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수성갑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호영 의원이 당선된 지역, 그리고 주호영, 김부겸이 맞붙었던 지역이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성을에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와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니 본인 선거를 포기하고 수성을 출마할 때부터 도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나중에 대권을 잡으면 대구시장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공천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 분석이 지역 언론에서 나오고 있던 참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천을 하게 되면은, 경쟁자들이 있으니 상당히 내분이 일어나겠죠.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자칫 큰 내분이 일어날 뻔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원칙을 지키면서 일단 큰 파장을 막았습니다. 당 전체에 불길을 번질 뻔 했는데, 홍준표에게만 비판적인 여론이 쏠리고 다른 사람은 상처를 그다지 받지 않는, 왜냐하면 홍준표가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 윤석열을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이 홍준표의 이런 제안을 들은 윤석열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그 뜻은 알겠는데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재형 종로, 이진훈 대구 중남구 전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영세에게 그 내용을 알렸죠. 그러니 권영세가 선대본 회의에 이 안건을 올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참모들이 격앙한 거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격앙했습니다. 뭐 어이가 없다. 지금까지 내부 총재를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공천 2명 해주면은 자기 사람 공천 2명 해주면은 선대위 중앙선대위 고문을 수락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 더 되느냐. 당 대표를 2번이나 했던 사람이 또 경선에서 2위를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자, 이런 막 불만이 팽배하니 이게 누군가가 언론에 알렸고 언론에서 오늘 보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도가 논란이 되고 나니 윤석열 후보는 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단호하지만 원론적이죠. 원칙적인 입장이죠. 윤석열 후보, 저는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다. 공정한 원칙에 따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자,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선을 딱 긋고 대신 총대를 맨 사람이 권영세 선대본부장,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은 원래 총선 같은 것 할 때, 큰 선거할 때, 공천할 때, 공천 심사할 때 실무 책임을 집니다. 공천 심사에서 실무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인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격앙했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홍준표를 막 직격하는 거죠. 구태를 보이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당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상당히 세죠. 왜 이렇게 권영세 사무총장이 하냐 하면은 그러면 지금 당에서 이 5군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이거 서로 뭐 자기들끼리 다 짜고 나눠 먹는 것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자, 후보를 상대로 지금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상대로 전직 당대표 뭐 경선에 했던 사람이 가서 이 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2자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밀실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다. 이렇게 되면 분란이 막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사무총장인 권영세가 단칼에 지금 정리를 하는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 홍준표가 또 나서서 반응을 보였는데 좀 오히려 적반하장격입니다. 일단 이 종로의 최재형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면은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최재형.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윤석열 후보가 거부를 하고 권영세 사무총장이 격앙을 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홍준표. 명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자,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건 홍준표 본인이었죠. 지금 어제 드러난 것은. 그리고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것은 아마 권영세 총장에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견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갖고 나를 비난하나 방자하기 이럴 데 없다. 자, 후보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거래를 하는 것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인식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식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 입장에서는 개도 구룩도 다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경선에서 2위 하고 나서 원팀에 합류하지 않고 젊은 세대 2030과 딴 살림을 차려서 계속 그 홍준표 후보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비꼬고 특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처럼 이렇게 이재명 캠프와 같은 수준으로 질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자기 정치 또 결국 공천에서 자기 사람들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거래를 해서 타협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강하게 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해왔던 2030도 상당히 실망하겠죠. 구태, 말 그대로 구태다. 자, 그런 이미지가 씹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 이 최재형과 이진훈, 이 두 사람은 실제로 공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재형은 뭐 전략 공천 못하죠. 그 자리에.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에는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준석 이야기도 나왔었고 김영한 그 윤석열 캠프 인대 영입위원장은 거기에 차라리 안철수를 출마를 시키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최재형은 전략공천에서 원천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진훈 전 청장도 경선에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 여부도 지금 불투명해졌고 홍준표는 혹시 모릅니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일단 뭐 두 사람 집어넣는데 실패했지만 본인이 또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 윤석열 캠프의 상임 고문직을 맡아서 이 선거를 도운 뒤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면 대구시장을 도전을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안 됐지만 본인은 대구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저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많은 분이. 왜 홍준표가 지금 대구시장을 가려고 하느냐? 그 경남도지사까지 다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뻔하죠. 뭐냐면은 대구시장을 지금부터 하면은, 4년을 하면은 딱 다음 대통령 선거 그 시점이 됩니다. 4년 다 하고 나면. 그러면은 본인이 이 TK의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 차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죠. 자, 어쨌든 오늘 일어난 일은 국태 정치에 익숙한 홍준표 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익숙했겠죠. 과거에 대표 두 번이나 하면서 뭐 공천 가지고 거래하고 누구는 어디 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디 심고 이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익숙한 홍준표가 그걸 그대로 윤석열과 하려다가 윤석열은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런 검사 생활만 했으니까 안 해봤죠. 안 해보니 그런 밀실 정치는 생각도 못 해본 윤석열에게 거래를 제안했다가 이것을 그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한 윤석열의 일 처리 때문에 홍준표 입장에서는 참변을 당한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선거권의 대들보였습니다.